자, 오늘은 알코올의 반응이랑 이제 에스테르까지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 좀 마시고. 자, 알코올의 반응 빠르게 가겠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알코올은 이제 OH 붙어 있는 거죠. 얘가 나트륨이랑 반응을 하면 수소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나온 이제 ON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애는 나니나니 토키시도라고 이제 부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테르는 이제 나트륨과 반응해서 H2를 생성하지 않는다. 에테르는 이런 거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 주의를 해야 되냐 하면은 분자식만 줄 경우에는 에테르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알코올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분자식만 봤을 때는 아 얘가 알코올인가 에테르인가 바로바로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알코올인지 에테르인지 구별을 한 뒤에 요거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구조 결정 문제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뭐 나트륨으로 H2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뭐 요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나트륨으로 이제 뭐 이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거일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니크롬산 칼륨 등의 산화제와 반응을 하는데 알코올의 산화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의 과정 프로세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OH랑 OH가 붙어있는 C로부터 두 개의 수소를 빼낸다. 이거 뒤에가 살 거고 그리고 H수나 H의 골격은 변화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H만 기억을 하고 여러 번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탈수 반응을 하는데 농황산을 사용해서 탈수 반응을 합니다. 탈수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왜 농황산을 사용하냐면 얘는 유명한 탈수제예요.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농황산을 이제 넣으면은 막 검은색 막 비커에 검은색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이 싹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농황산을 넣고 이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 농황산을 넣는 이제 반응에서는 다 가열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분자간에는 이렇게 분자내는 이렇게 온도가 있긴 해요. 알데히드 빠르게 보고 갈게요. 카르보닐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암기를 하는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이렇게 생긴 거고 아세톤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네 세 개는 물에 잘 녹는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요 기억을 좀 해두고 극성용맹 물에 잘 녹는다. 요건 암기를 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알데히드의 제법 좀 할 건데 이제 뭐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메탄올의 산화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도 에탄올의 산화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얘네는 메커니즘이 다 1급 알코올의 산화로 얻어지는 알데히드라는 이제 메커니즘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산화구리가 메탄올을 산화시킨다. 이런 거 뭐 보기 1번, 2번 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충분히. 알코올의 산화는 아까 EH 뺀다고 했죠. OH에서 H 하나 빼고 OH에 붙어 있는 C에서 H 하나 빼고 이렇게 그냥 가까운 거 이렇게 빼면 되고요. 이렇게 EH. 그럼 이렇게 포름알데히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에탄올 같은 경우도 똑같이 OH 붙어 있는 곳에 H랑 OH에 붙어 있는 C에서 H 이렇게 하나 빼면 되고 EH 빼면 되고요. 이렇게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긴다. 그리고 뭐 요거는 기억해주면 좋고 뭐 K2, Cl2, O7 요거 니크롬산 칼륨인데 요거 에탄올 산화할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공업적 제법이 있어요. 공업적 제법이 뭐냐?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업적 제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일단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염화파라지움이랑 염화구리를 촉매로 사용해서 에틸렌을 산소로 산화시킨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든다.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염화파라지움이랑 염화구리 요걸 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2프로파놀의 산화, 2프로파놀 같은 경우는 2급 알코올이죠. 2급 알코올의 이제 산화로 이루어진다. 2급 알코올이 뭐라고 했죠? 요 OH가 붙어 있는 C에 붙어 있는 탄화수소기 두 개. 요게 이제 2급 알코올이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제 산화를 시키면 이제 OH에 붙어 있는 H랑 여기 C에 붙어 있는 H랑 이렇게 EH가 빠진다. 그래서 산화를 하면 이렇게 아세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방법이랑 또 이제 초산 칼슘 을 이제 건류하고 가열해서 만드는 아세톤이 나오는 방법도 있고 요 부분이 이제 CO3 해서 탄산칼슘을 빠져나오고 나머지 그냥 아세톤을 만들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요. 뒤에 가서 할 건데 쿠멘법이라고 페놀의 제법이 있는데 쿠멘법으로 이제 부산물 쿠멘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생성물이 페놀인데 페놀과 이제 부산물인 아세톤이 같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건 아세톤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고 그리고 카르본산 할 건데 잠깐만요. 잠깐 한 20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30초만 쉬었다 할게요. 30초만 기다려주시고요. 보자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카르본산 하겠습니다. 카르본산은 기본적으로 카르복식을 가지는 화합물이고요. 1가 카르본산이랑 2가 카르본산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모노랑 G, 얘는 그리스어였던 것 같고 1이라는 뜻이고 얘는 2라는 뜻이죠. 그래서 1가 카르본산이랑 2가 카르본산이 있다. 1가 같은 경우에는 COOH가 한 개 있는 게 1가고 두 개 있으면 2가예요. 그냥
보면 1가구 볼게요. 모노 카르본산이라고도 하고, 얘는 기산이나 초산, 안소코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얘는 한국어로 모르겠어서 그냥 자주 나오니까 안소코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카카르본산은 이렇게 말레인형이래. 시스형이랑 트랜스형 두 개 나눠진 말레인산, 후말산이 있어요. 요거를 좀 헷갈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말레인산은 이제 4글자죠. 그리고 시스형은 3글자예요. 더하면 7. 그리고 후말산은 3글자고 트랜스형은 4글자예요. 그래서 더하면 7이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입체, 이성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글자 수도 똑같다 더하면 7, 7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기억을 하고, 이카카르본산의 시스형이라고 하면 그냥 가로가 이렇게 같으면 되겠죠. 그리고 트랜스형이면 대각선이 같으면 되겠죠. 요거 어려운 건 아니고,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면은 아 이거 뭐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기면 그냥 말레인산이고, 이렇게 생기면 좀 후말산이다. 바로바로 상기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카카르본산 중에서는 후탈산이 있어요. 후탈산. 그리고 얘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테레후탈산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그리고 주의 COH가 직접 벤젠에 붙어 있는 것만 카르본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겠죠. 요런 게 있으면 얘는 벤젠에 CH2가 붙은 다음에 COOH가 붙은 거죠. 얘는 카르본산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벤젠에 직접 붙어 있어야 된다. COOH가 벤젠에. 그래서 카르본산 아닌 것도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번외로 기억하면 좋은 거. 기산은 지방산 중 가장 강한 산성이에요. 요거 기억을 하고, 그냥 보기 하나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인데, 뭐 지방산 중에 가장 강한 산성은 뭐냐 했을 때 기산으로 바로 나와야 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고. 그리고 젖산은 이제 히드록시산이고, 히드록시산인 이제 그냥 그 OH 기를 가지는 카르본산이 히드록시산이고, 이건 뭐 부재탄소 혼자도 있겠죠, 이런 거는. 그리고 카르본산의 성질이 있어요. 카르본산의 성질은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카르본산은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B점이 높다. 그리고 카르본산의 산의 세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산의 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조금 이제 약산의 유리로 넘어가는데, 약산의 유리는 약산에다가 이제 강산을 넣으면, 약산의 염에다가 강산을 넣으면 약산이 복원되고 강산의 염이 생긴다. 요걸 앞에서 할 때는 약산과 강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탄산도 약산이고 페놀도 약산이야. 그러면 약산의 유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둘 다 약산이더라도 탄산이 페놀보다 조금 더 강한 산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산이고 상대적으로 약산이기 때문에 약산의 유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약산의 유리를 사용해서 그 유기화합물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좀 주로 쓸 거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된다. 요거는. 그리고 약산의 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약산의 염에다가 약산보다, 여기 있는 이 약산보다 산의 세기가 강한 산, 그러니까 강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강산의 염이랑 약산이 됩니다. 되겠죠? 카르본산의 검출, 요것도 중요해요. 이게 메커니즘이 약산의 유리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그래서 약산의 유리가 메커니즘으로 이제 카르본산, 이제 COH의 검출은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었을 때 CO2가 발생하는 걸로 검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COOH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NaHCO3, 얘 뭐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의 염이죠. 얘는 카르본산이죠. 그러면 카르본산의 염이 나올 거고, 그리고 탄산이 유리한다. 탄산은 H2CO3인데 얘는 그냥 바로 분해돼서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약산의 유리라는 메커니즘으로 CO2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었을 때 CO2가 발생하면 카르본산이 있구나 이러면서 카르본산의 검출 반응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카르본산 무수물이라는 게 있는데, 무수물이라는 거는 물을 뺀 거예요. 물수 해가지고 물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카르본산에서 물을 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무수물이다. 그래서 산무수물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좀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 A 케이스는 14나 4인이라는 이제 탈수제를 사용해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얘는 분자간 탈수가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초산 두 개가 이렇게 돼서 무수초산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있고, B 케이스, 요거는 두 개의 COH가 가까이 있는 분자를 그냥 가열을 한다. 그러면 얘는 분자 내 탈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말레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COOH 여기랑 COOH 여기가 가깝죠.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그냥 가열하는 것만으로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무수 말레인산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COOH끼리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만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테레프타르산이라는 게 있죠. 얘는 COH랑 COH의 거리가 극과 극이죠. 그냥 얘는 무슨 짓을 해도 무수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COH랑 OH에서 H2를 빼낸 형태고요. 그래서 에스테르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죠?
물은 이제 빠져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걸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한다. 이것도 해야 되고, 명명하는 법, 이게 좀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일본어로 이제 줄 거기 때문에 그 일본어를 보고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이제 다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이렇게 명명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명명하는 법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스테르가 있겠죠. 그러면 1번, 2번으로 나눴어요. 1번 얘의 이름을 적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H, 요거의 이름을 적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얘의 이름을 적는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두 개 합치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게 있어요. 에스테르죠. 그러면 첫 번째 요거를 적는다 했죠. 여기다 H 붙인 형태의 이름을 적는다. 1번 초산, 그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적는다. 요 부분 뭐죠? 에틸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초산 에틸이 된다. 에스테르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자, 기산 에틸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산 에틸 줬어. 그려봐라 하면은 어떻게 그린다? 첫 번째 기산 그린다. 자, 기산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H는 그리면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에틸기를 그린다. 여기다 그냥 에틸기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안소코산 에치르 하면은 안소코산 일단 그려요. 여기서 H는 안 그린 거죠. 그리고 에틸기를 그린다. 여기 그냥 에틸기 그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영명이랑 반대로 그림 그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에스테르의 합성, 만드는 법의 합성. 그래서 얘는 COH랑 아까 OH를 탈수 축합을 하면 된다. 탈수 축합이 뭐냐면 이제 탈출하다, 수, 물, 그리고 축은 이제 압축하다 뭐 이런 거, 합은 이제 합치는 거. 그래서 이제 물을 빼내서 이제 압축해서 합치는 거, 그게 탈수 축합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테르의 합성 반응을 이제 에스테르화라고 한다. 볼게요. 요점 1, 2, 3으로 나눴고요. 카르본산과 알코올의 혼합물에 농황산을 촉매로 가하게 되면 카르본산으로부터 OH, 알코올로부터 H가 물로 되어 빠져나와 에스테르가 생성된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카르본산에서 OH 빼고 알코올에서 H 빼고 해서 H2가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에스테르가 생성이 됩니다. 물이 빠지고 축합. 그래서 요점 3. 그리고 에스테르 카르본산이랑 알코올이 이제 탈수 축합을 해서 에스테르가 되는 경우에는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꾸로 돌아갈 때는 이제 물을 빼서 압축해서 합쳤으니까 물을 더해서 분해를 해주면 되죠. 가수분해, 추가, 물수 분해, 물 넣어서 분해시키는 거예요. 가수분해. 그리고 초산에틸의 특징이 있는데 얘는 뭐 과일향이 존재한다. 그리고 물에 녹기 힘들어서 물보다 밀도가 작아 물에 뜬다. 이런 거는 일단 암기를 해두는 게 좋고, 에스테르의 가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랑 캔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수분해요. 근데 얘는 왜 캔화라고 하는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에스테르 만드는 반응이 에스테르화가 탈수 축합해가지고 에스테르화죠. 그러면 에스테르화의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가수분해는 에스테르를 카르본산이랑 알코올로 만드는 거, 그게 가수분해고, 에스테르 가수분해. 에스테르의 희황산을 넣어서 가열하면 이제 H 플러스가 촉매가 돼서 이 부분이 끊어져서 에스테르의 역반응이 일어난다. 얘는 에스테르 가수분해는 산성하에 하는 거예요. 희황산 여기 있죠. 그리고 캔화는 NaOH 등의 에스테르를 염기성하에서 이루어진 가수분해예요. 얘는 그냥 가수분해라고 하면 그냥 산성하에서 하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캔화라고 하면은 염기성하에서 이루어지는 가수분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캔화냐면 이제 강염기에 의한 가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가수분해를 하면 에스테르 가수분해하면 카르본산이랑 알코올이 나왔죠. 근데 얘는 카르본산이랑 알코올이 안 나와요. 색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색겐에 캔을 따가지고 캔화라고 하는 거, 비누를 만들 때 쓴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캔화는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초산 나트륨이 난다. 초산이 아니라 이렇게. 이거를 하는 이제 가수분해를 하는 팁을 이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에스테르를 그린다. 에스테르 이렇게 그려요. 에스테르 결합 밑에 강산인 경우에는 H2O, 강염기인 경우에는 OH-를 적는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O와열을 맞춰가지고 여기 에스테르 그리고 강산의 경우는 HO, H 이렇게 여기 O와열을 맞춰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잊지 말고 그린 다음에 O와열 맞춰서 그리고 보라색 화살표 방향으로 잘라요. 여기로 이렇게 잘라요. 여기로 이렇게 잘라. 그러면 다른 부분끼리 완성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강산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강염기의 경우는 COO-랑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NaOH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R1, COO, Na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아까 캔화라고 했죠. 염기성 하에서 가수분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끝낼 건데, 가수분해, 산성 조건에서 가수분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초산 펜칠이라는 녀석이 있고, 얘는 바나나 같은 향기를 가지는 화합물이다. 뭐 이런 거 딱히 필요 없고, 뭐 초산 펜칠에 희염산을 넣어 가열하면 초산과 화합물 A가 넣어진다. 화합물 A를 일단 그려보면 되겠죠. 화합물 A는 산성 경우에서 이제 에스테르의 초산 펜칠은 일단 에스테르죠. 이름만 봐서. 그래서 얘를 가수분해 했다는 거죠. 희염산을 넣어서 가열했다는 거는.
가수분해 했을 때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여기가 A니까 그대로 적어놓으면은 초산이랑 펜타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얻어진 화합물 A에다가 절반 양을 산화시켰더니 펜타놀의 산화, 그러면 알코올의 산화죠. 아까 앞에 알코올의 산화는 어떻게 한다 했죠? EH 뺀다고 했죠. EH 어디 갔어? 여기 그쵸? 여기 알코올의 산화는 EH를 뺀다 했죠. 어떻게? OH에 붙어있는 H 하나랑 여기에 붙어있는 탄소 중에 가까운 거 그냥 아무거나 H 이걸 뺀다 했죠.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합물 B가 만들어진다. B는 알코올 산화 해서 이제 EH 빼는 거고 여기 펜타놀을 그린 다음에 여기 요 부분 H랑 요 부분 H를 이렇게 빼면은 이제 이 형태가 나와요. 일단은 이 형태가 나오는데 그럼 알데히드죠. 알데히드에서 더욱더 산화가 된다고 했죠. 더욱더 산화가 되면 여기 O를 붙여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르본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 A, 펜타놀이랑 화합물 B 지금 이렇게 나온 녀석 얘 두 개를 혼합해서 그 탈수합을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테로화를 한다는 내용이고 두 개 그냥 합쳐주면 돼요. 합쳐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쓰고 카르본산에서 OH 빼고 알코올에서 H 빼가지고 물 한 개가 나오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합쳐진다. 그래서 이거 이름은 이름은 굳이 안 해도 되고 이제 구조식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구조 결정 문제들의 이제 기본 체급은 맞췄으니까 이제 뭐 에스테르 캔화 뭐 이런 거 좀 하고 지방적 구조 결정 문제 좀 하고 방향적 구조 결정 문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바이.